25살 최가온. 평범한 버스 기사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아코디언 소리가 들렸고 그의 손은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가방, 그 안에는 20년 전 영수증이 들어 있었어요. 2005년 8월 15일. 한 아이가 사라진 바로 그날의 것이었습니다. 당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같이 연주하는 것처럼. 낯선 여자의 말에 가온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온 선율, 시장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 그리고 할머니의 떨리는 손. 2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요? 당신이 아니라면요? 최가온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니, 정아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는 선택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살아온 20년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진짜 자신을 찾을 것인가. 오늘도 황혼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시외 버스터미널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버스 시동을 걸었어요. 으르릉 엔진이 깨어나며 울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25살. 하지만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이 작은 마을에서 버스를 몰며 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아이고, 우리 가온이 일찍도 나왔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분 할머니였어요. 새벽마다 폐지를 끌고 나오시는 할머니는 오늘도 낡은 손수레를 끌고 계셨죠. 할머니, 또 새벽부터 나오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 기억은 5살 무렵부터 시작됩니다. 할머니, 제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글쎄다, 워낙 오래된 일이라.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늘 이랬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 대해 물으면 얼버무렸죠. 7시가 되자 승객들이 하나둘 탔습니다. 오늘은 처음 보는 승객이 있었어요. 중년 남자가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남자가 가방을 열자 아코디언이 나타났어요. 남자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우웅, 띠리릭. 그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악기 소리일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조이는 걸까요?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기사님도 아코디언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건반 위치를 기억하는 것처럼요. 오전 운행을 마치고 터미널 뒤편 창고로 갔습니다. 청소하려고 구석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가방을 발견했어요. 검은색 가죽, 낡은 금속 장식. 아까 그 남자가 들고 있던 가방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리니 무거웠죠. 먼지를 털어내고 보니 가죽에 손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이 가방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예전에 만져본 것처럼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내가 왜 알고 있지? 혼잣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오후 운행 중에 시장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아주머니 몇 명이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창문을 열어놔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20년 전에 여기서 아이가 사라졌잖아. 맞아, 그때 난리도 아니었지. 20년 전 사라진 아이. 이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주머니 중 한 명이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기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시선을 피하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저녁을 차려놓고 계셨어요. 가온아. 네. 넌 착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마.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코디언 소리였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음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제가 직접 연주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들렸죠. 띠리릭, 우웅, 삑. 선율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귀를 막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소리는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아코디언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왜 이 선율이 제 안에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선율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제 안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곧 드러날 거라는 것.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문화센터 앞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시간표를 확인하는데 창밖으로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아코디언 소리였습니다. 문화센터 입구에 한 여자가 아이들 앞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26살쯤 돼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제 머릿속에서 들렸던 그 선율이었어요. 띠리릭, 우웅, 삑. 여자는 연주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음악은 신기해요.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한 것도 기억나게 해주거든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럼 음악 들으면 정말 옛날 일이 생각나요? 그럼요.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해도 심장이 기억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버스 문을 열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순서대로 아코디언을 만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제게로 걸어왔어요. 저기요. 혹시 어디서 뵌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 뵙는데요. 그런가요? 제가 연주하는 걸 보시더니 표정이 이상하셔서요. 아, 그냥 음악이 좋아서요. 선율은 사람의 과거를 깨워요. 잊혀진 기억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버스로 돌아갔어요. 오후가 되어 다시 그 정류장을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버스에 탔어요. 다른 승객들이 다 내리고 나서도 그녀는 계속 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여자가 제 옆 좌석에 앉았어요. 이 선율 낯설지 않으시죠? 당신 표정을 봤어요. 저는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곡은 20년 전에 사라진 아이가 좋아하던 곡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누나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날 집에서 이 곡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이 곡을 연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이상했어요. 당신 눈빛이 동생을 닮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연주할 때 당신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최가온입니다. 가온. 제 동생 이름은 정하온이었어요.
하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하연이에요. 정하연. 여자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묻는 건데 당신 어릴 때 기억 있으세요? 5살부터요. 그 전은요? 없어요. 하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분 할머니였습니다. 저 내려야 해요.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당신을 더 알고 싶어서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 음악 같은 거 했어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아니야. 넌 음악 안 했어.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가온아, 제발 나한테 묻지 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심장이 기억한다. 선율은 과거를 깨운다. 20년 전 사라진 아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 하연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진짜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버스 청소를 했습니다. 마지막 좌석 시트 밑을 확인하다가 뭔가 손에 잡혔어요. 오래된 아코디언 가방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잠금쇠를 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아코디언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코디언 옆에 작은 종이가 끼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한빛시장 약초점. 날짜는 2005년 8월 15일. 20년 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영수증이 여기 있는 걸까요? 영수증을 만지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전에도 이 종이를 만져본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골목이었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 하온아, 빨리 와.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잠깐만. 어린아이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약방 다녀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버스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온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연이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네요. 저는 황급히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늘 시간 있으세요? 동생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어요. 오후 4시에 문화센터 앞에서 만나요. 오후에 저는 문화센터 앞으로 갔습니다. 하연은 벤치에 앉아 낡은 앨범을 들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하연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이게 저고, 이게 동생 하온이에요. 저는 사진 속 남자아이를 봤습니다. 동그란 눈, 작은 코, 환하게 웃는 입.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닮았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정말로 저와 닮아 있었거든요. 하연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남자아이가 아코디언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하온이는 아코디언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날도 집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 심부름 가는 동안에요.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하온이가 없었어요. 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거요. 하연이 영수증을 받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어디서? 오늘 아침에 가방 안에서 발견했어요.
하연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한빛시장 약초점. 맞아요. 제가 그날 간 곳이 여기였어요. 날짜도 맞아요. 하온이가 사라진 그날이에요. 하연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온 씨, 이게 우연일까요? 당신이 가방을 발견했어요. 영수증도 발견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닮았어요.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모르겠어요. 당신이 혹시 우리 하온이는 아닐까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가온이에요.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제 입에서 솔직한 말이 나왔습니다. 제 기억은 5살부터예요. 그전은 없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피하시고, 저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연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봐요. 당신이 누군지.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알아야 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영수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글자가 손끝에서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꿈을 꿨습니다. 어린아이가 골목에서 울고 있었어요. 멀리서 아코디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누나 어디 있어? 아이의 얼굴이 점점 가까이 왔습니다. 그 얼굴은 제 얼굴이었어요.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마을의 축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를 몰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영수증을 발견한 이후로 계속 불안했거든요. 오후에 문화센터 앞을 지날 때 하연이 손을 흔들며 버스를 세웠어요. 가온 씨, 축제 준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장식품을 옮기는 동안 하연은 저를 힐끗힐끗 봤어요. 가온 씨, 저 가온 씨 웃는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처음 뵙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자꾸 생각나거든요. 그만하세요. 다음 날 저녁 저는 문화센터 연습실로 갔습니다. 하연이 아코디언 교습 동아리를 맡고 있었거든요. 이 악기가 고장났어요.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악기를 몰라요. 그냥 한 번만 만져보세요. 저는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버튼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식하지 않았는데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어요. 띠리릭, 우웅, 삑.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뭐죠? 하연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 곡이에요. 하온이가 즐겨 치던 곡.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라요. 왜 숨기세요? 저는 안 숨겼어요. 진짜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 곡을 쳤어요? 그 곡은 하온이만 알던 곡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당신은 우리 하온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최가온이에요. 하온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 곡을 쳐요? 왜 손가락이 기억해요? 하연도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하연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 숨이 차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왜 제 손은 그 곡을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정분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온아, 왔어?
네. 저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나 혹시 죽은 건가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나를 주었나요? 길에서요? 할머니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대답해 주세요. 가오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가오나, 넌 내 손자야. 알지? 네. 그럼 됐어. 다른 건 생각하지 마.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코디언을 친 것, 하연의 확신에 찬 눈빛, 할머니의 떨리는 손. 모든 게 저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최가온이 아니라고. 당신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최가온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니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선율이 계속 흘렀습니다.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정말로 누구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 무섭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한빛시장에 갔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그곳,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장은 낡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들이 줄지어 있었고 좁은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빼곡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처음 오는 곳인데 왜 낯설지 않은 걸까요? 국밥집 아주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손님, 점심 드셨어요? 네, 먹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눈을 깜빡였어요. 혹시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이 근처 사람 아닌데요. 어쩐지 익숙하다 했네. 조금 더 걸어가니 약초점이 나왔습니다. 한빛시장 약초점.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쪽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20년 전에 여기서 무슨 일 있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어요. 왜 그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이가 사라졌어요. 4~5살쯤 된 아이. 누나가 여기 심부름 왔었어요. 동생은 집에 있었대요. 근데 누나가 돌아갔을 때 동생이 없어졌다더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았나요? 못 찾았어요. 경찰도 오고 방송도 나왔는데 소용없었어요. 저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골목을 걷는데 상인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국수집 앞을 지나는데 할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님, 혹시 정씨 집안 사람 아니세요? 아닌데요. 이상하네. 눈이 똑같은데. 저 눈빛 그 애랑. 할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20년 전에 사라진 아이 이야기 아시죠? 그 아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왜요?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누나 손잡고 시장에 왔었죠. 아코디언을 좋아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나요? 하온이, 정하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이 부모님은 어떻게 됐나요? 몇 년 동안 찾아다녔죠. 근데 결국 못 찾고 이사 갔어요. 누나도 같이 갔고요. 누나가 누구죠? 하연이, 정하연, 하연. 제가 알고 있는 그 하연이었습니다. 그 가족이 이번 축제 때 돌아온다던데요. 20년 만에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언제요? 모레요. 축제 당일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장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영수증, 아코디언, 시장, 하온. 그리고 저. 정말로 제가 그 아이일까요? 정말로 정하온일까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 모레면 축제입니다. 모레면 하온의 부모가 돌아옵니다. 모레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어요. 붉은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최가온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다른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무섭지만 이제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분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온아, 앉아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안방으로 가서 낡은 상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중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봐라. 저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2005년 8월 날짜. 제목이 큰 글씨로 써 있었어요. 한빛시장 실종 사건, 4살 아이 행방 묘연. 기사 옆에는 어린 남자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닮아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가온아, 미안하다. 맞아. 내가 너를 주었어. 길바닥에서 울고 있던 널.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었어. 시장 근처 골목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어.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어. 가봤더니 내가 있었어. 옆에는 아코디언 가방이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내가 내 손을 잡았어. 나를 보며 웃었어. 할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었어. 혼자였어. 그래서 너를 데려왔어.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무서웠어. 너를 다시 뺏길까봐. 저는 일어섰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최가온이 아니잖아요. 넌 내 손자야. 아니에요. 저는 정하온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숨기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영수증, 2005년 8월 15일, 아코디언 가방, 하연, 시장 사람들,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정하온이었습니다. 강가에 멈춰 섰습니다. 달빛이 물에 반짝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온아, 하온아, 어디 있어? 어린아이 목소리였어요. 동생아, 누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하연이었습니다. 누나, 누나 무서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누나와 함께 걷던 골목, 아코디언을 치던 순간, 약방에서 기다리던 시간. 저는 최가온이 아니었습니다. 정아온이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축제. 제 진짜 부모님이 오시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나야 했어요. 강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무섭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최가온으로 살던 삶은 끝났어요.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랑했어요.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내일이면 진짜 가족을 만날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축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정분 할머니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오늘 축제 가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 사람들 만나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온아, 내가 어떤 이름을 선택하든 난 너를 사랑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오전 10시 광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광장 구석에 서 있었어요. 가온 씨, 하연이었습니다. 부모님 오실 거예요. 곧, 알아요. 무섭죠? 네. 무대에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오후 2시쯤 하연의 아코디언 동아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온 씨, 저기 올라가 주실 수 있어요? 아이들 도와주세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들이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실수로 아코디언을 떨어뜨렸어요. 가온 씨, 대신 좀 쳐주세요. 잠깐만요. 저는 떨어진 아코디언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이 손끝에 닿았어요. 그 순간 제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띠리릭, 우웅, 삑.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연주했습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저 선율.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관객석을 봤어요. 두 사람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였어요. 남자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고 여자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아코디언이 조용해졌어요. 부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무대 앞까지 다가왔어요.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온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번쩍였어요. 골목, 시장, 집, 누나, 엄마, 아빠.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하온아, 밥 먹어. 누나, 같이 놀자.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온이 우리 하온이 맞지?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코디언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안 돼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온아, 아들아, 우리야, 엄마 아빠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최가온이에요. 하온아. 하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동생아, 나야, 누나야. 하연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저는 하온이 아니에요.
왜 그래? 기억나잖아. 방금 연주했잖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저는 무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광장을 가로질러 뛰었어요. 가온 씨, 도망가지 마요. 뒤에서 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당신이 누구든 나는 함께 있을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으로 뛰어들었어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냥 도망치고 싶었어요. 터미널까지 왔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저는 누구일까요? 최가온일까요? 정아온일까요? 20년 동안 최가온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20년 전에는 정아온이었습니다. 그게 진실이었죠. 그럼 저는 누구일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선택해야 한다는 것, 최가온으로 남을 것인가, 정아온으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바닥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정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여전히 터미널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분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그 옆에는 하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도 함께 있었어요. 할머니, 일어나라.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정민수, 박소연이에요. 내 부모야. 2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소연 아주머니가 정분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워주셔서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잘못하신 거 압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게 어머님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함께해요. 하연이 제 앞에 섰습니다. 하온아, 우리가 20년을 놓쳤어. 근데 그 20년은 없었던 게 아니야. 최가온으로 산 시간도 소중해. 그럼 저는 누구예요? 둘 다야. 당신은 정아온이기도 하고 최가온이기도 해. 선택할 필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정아온으로 태어났어요. 4살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5살부터는 최가온이었어요. 둘 다 저였습니다. 저는 정아온이기도 하고 최가온이기도 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온아,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소연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하온아, 우리 함께 살래? 천천히 해도 될까요? 민수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소연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해요. 어머님도 하온이 가족이에요. 모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온이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들한테는 가온이라고 할게요. 둘 다 저니까요. 하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동생아, 보고 싶었어? 부모님도 다가왔습니다. 셋이 함께 안았어요. 엄마, 아빠. 그 말을 하는 게 이상했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도 와요. 우리는 모두 함께 안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낮에는 버스를 몰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할머니 집에서 자요. 주말에는 부모님 집에 갑니다. 하연 누나는 종종 찾아와요. 함께 아코디언을 칩니다.
어제는 부모님과 함께 한빛시장에 갔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약초점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온이가 돌아왔구나. 시장 사람들이 모여들어 저를 반겼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가온아, 행복하니? 네. 그럼 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터미널을 지나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어요. 구석에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가온아, 너를 처음 만난 날 내가 웃어줬어. 그때부터 너는 내 손자였어. 미안하고 고마워. 사랑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정하온입니다. 4살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나는 최가온입니다. 5살부터 25살까지 그 이름으로 살았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둘 다입니다. 나는 정하온이자 최가온입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다는 걸.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았어요. 내일도 버스를 몰 거예요. 가족들과 저녁을 먹을 거예요. 평범한 하루지만 이제는 완전한 하루입니다. 저는 정하온입니다. 최가온입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